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유전자가 갖는 의미와 기능, 그리고 상세한 서열의 분석을 넘어 인위적으로 편집하는 단계까지 기술은 도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화학적인 지식은 생화학적인 방식으로 생명과 그 구성 요소들을 인간에게 편리한 방식대로 편집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편리함을 주는 모든 것은 그만큼의 위험성도 함께 갖는 만큼 이러한 유전자 및 생명공학 기술이 갖는 잠재적인 위협도 이야기되지만 과연 현실에서도 그만큼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주문 제작 생화학 무기의 단서에 대해서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생분자는 크게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그리고 핵산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들은 각각 생명체의 물리적인 구성부터 다양한 기능과 제어 측면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고도로 기능화되어 효소와 호르몬을 비롯한 수많은 영역에서 선택성을 갖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은 역시 단백질입니다. 인체에 필요한 단백질은 핵산의 일종인 DNA에 ATGC라는 4가지 염기 서열의 배열 순서에 의해 암호화되어 있으며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이 합성되는 중심 원리에 의해 모든 핵심 과정들이 구성됩니다. 결국 우리는 언제든 DNA 서열로 단백질을 만들어 활용하거나 설계된 단백질을 생명체 내에서 생명공학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DNA 서열을 역설계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DNA와 단백질의 구조와 입체적인 형태는 매우 복합적인 화학적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단순한 접근으로 모든 상세 정보를 밝혀내는 것은 어려웠으며 이를 현실적인 단계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은 인공지능과의 결합을 통해서입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의료기술과 산업, 농경과 축산업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활용된 생분자의 특징적인 분야로 2024년 노벨 화학상의 주제이기도 했던 단백질 접힘 예측인 알파폴드로 특이점이 드러나기도 했죠. 수많은 아미노산의 연결과 배치에 의해 나타나는 비공유성 상호작용을 계산해 실제와 일치하는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구조가 기능을 구현하며 화학 분자들의 구조가 특성을 결정하듯 구조는 언제나 기능과 직관적인 연결성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수렴 진화의 예시로 이야기되는 박쥐와 새의 구조는 비행이라는 기능과 직결됩니다. 기능에 대한 관찰은 인간에게도 새로운 발상을 가능케 했는데 날아다니는 생명체의 모습으로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이 제안했던 오르니톱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모습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제 작용하는 기계적 운동 기반 비행기의 초기 형태를 현실화했으며 이후 유체역학과 공기의 흐름을 활용한 비행기의 탄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보다 간단한 화학 분자의 구조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구조적 유사성이 기능적 유사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페니실린을 비롯한 베타락탐 고리구조 기반의 항생제가 있습니다. 대상 세균의 특정한 효소 활성을 비가역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베타락탐 구조는 비슷하지만 다른 항생 능력과 표적 세균으로 세분화됩니다. 조금 더 복잡한 생분자에게서는 단순한 화학결합이 아닌 입체적인 구조의 유사성이 중요해지는데 알파폴드 등을 통해 구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해진 만큼 반대로 입체 구조로부터 아미노산 연결 순서와 정보를 역추적하는 방식도 가능해집니다. 생분자에 대한 시뮬레이션 도구는 목표 단백질과 유사한 입체 구조를 갖는 수많은 가상의 단백질들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구가 주어졌다고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칼이나 폭발물, 화학물질 등 모두가 양면적인 모습을 갖듯 단백질을 자유자재로 설계할 수 있게 된 후 새로운 고민이 시작됩니다. 비만 치료제인 GLP-1 유도체들과 같이 아미노산 서열을 화학적으로 계량해 효율을 높인 다양한 펩타이드 혹은 단백질 의약품이 등장해 난치성 질환의 치료와 삶의 질 개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은 독이기도 하듯 새로운 독의 탄생이나 더욱 강력한 독의 개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구조를 바탕으로 설계된 새로운 유사 구조들은 디자인된 독성 단백질이나 바이러스, 그리고 백신 저항성을 갖는 미생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유전자 조작이나 대량 생산 공정의 AI 설계 역시 이 모든 문제를 더욱 가속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위험성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추진하는데 그중 패러프레이즈 프로젝트의 결과가 그동안 감춰져 있다 이번에 알려졌죠.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는 의미의 패러프레이즈가 사용된 것처럼 기본적인 하나의 공통 구조를 바탕으로 변화를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파급력을 연구했습니다. 이제까지의 연구 방향은 일반적인 AI를 사용해 질병 퇴치나 식량 생산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의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마치 바이오 테러리스트처럼 AI 도구를 이용해 맹독성 단백질을 모방할 수 있는 새로운 단백질의 디지털 청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외부 요청을 통해 DNA나 RNA와 같은 핵산을 합성해 판매하는 시약 회사로부터 이러한 신규 독성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DNA 서열을 주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인하려 시도합니다. 부정적인 목적을 갖고 한 것은 아니었으며 조직의 취약점을 식별 및 공격해 보완하는 군사 용어를 빌려 레드팀 훈련이라 부르며 단백질 엔지니어링 파이프라인의 생물 보완 관행에 취약점을 수색합니다. 그 과정을 시작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모든 단백질은 보편적으로 20종류의 기본적인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미노산들은 펩타이드 결합 혹은 아마이드 결합이라는 화학 결합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사슬과 같은 선형 구조를 이룹니다.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었는가에 따라 결과물은 완전히 다른 생분자가 되죠.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은 법적 규제 대상인 72종의 단백질을 선정합니다. 그 중에는 가장 위험한 식물 독소로 알려진 피마자의 단백질 성분인 리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신에 대한 유명한 일화로 스파이 영화에나 등장하는 소형 기계장치가 설치된 우산을 이용해 실핀 머리보다도 작은 탄환에 담긴 리신을 목표물의 다리에 쏘아 암살했던 사실도 있죠. 리신은 2013년과 2018년 미국 고위 관리들에게 보내진 서한에서도 흔적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리신과 유사한 다른 단백질 독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묵주콩에 함유된 아브린은 입체 구조적으로 리신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묵주콩에는 미량의 아브린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대량 생산하거나 무기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정도가 문제였지만 생명공학 기술은 이를 가능케 할 수도 있겠죠. 산두과 식물에게서도 유사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말라닌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구조적으로 리신과 매우 흡사한 입체 구조를 가지며 당연히 독성을 갖는 단백질에 해당합니다. 말라닌과 리신의 아미노산 서열은 일부를 제외하고 매우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스레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정보 또한 유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독성 단백질의 변이체를 생성할 수 있는 7만 개 이상의 DNA 서열을 AI를 통해 얻어내 주문 제작 가능한 생화학 무기의 가능성을 몰래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관심 단백질의 야생형 서열을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는데 리신과 보툴리눔, 시가 독소와 같은 알려진 독소들을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AI 기반 단백질 서열 생성 모델을 이용해 N개의 수많은 합성 상동체 서열을 생성합니다. 이 상동체들은 관심 단백질과 구조는 유사하지만 서열은 다르게 변형된 물질들입니다. AI는 구조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일부 아미노산들의 정보를 유지한 채 수없이 많은 유사 구조들을 설계해냅니다. 각각 단백질 상동체는 일정 비율이 유지된 채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가 되며 이 모두가 위험한 물질 혹은 잠재적인 고위험군 물질인지를 분간해낼 수 있는가 여부가 주문 제작의 관건이겠죠. 단백질 형태로는 본격적인 독성을 보이며 취급과 합성, 거래 자체가 매우 위험한 금지사항이니 남몰래 취급할 수 있는 유전 정보 상태로 의뢰해야 합니다. 생성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서열을 암호화하는 DNA 서열로 역번역을 거치며 역번역된 DNA가 코딩하는 단백질의 예측 구조를 야생형 관심 단백질의 구조와 비교해 기능 유지 가능성 평가 지표, 즉 TM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실제로 단백질을 만들거나 독성 시험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DNA 판매 업체로부터 유전자를 주문하여 박테리아나 효모에 삽입해 원하는 단백질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는 생물 무기 개발이나 생산을 금지하는 생물 무기 금지 협약 BWC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대신 DNA 합성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생물 보안 검사 시스템 공급업체 4곳에 자사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 시퀀스들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DNA 공급업체는 일반적으로 검증하는 스크리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유해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염기 서열을 분간합니다.
테스트 결과 소프트웨어는 AI가 설계한 유전자 중 상당수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분석 툴을 확인했을 때 잠재적인 독소의 무려 75% 이상을 놓쳤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발표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었기에 검증 능력을 보완해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때까지 비밀이 유지되었던 것이죠. 서열 동일성은 야생형과 AI가 생성한 아미노산 서열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며 대부분의 상동체가 0.4에서 0.6의 낮은 서열 동일성 분포를 보입니다. 이는 AI가 서열을 크게 변화시켰음을 의미하며 기존의 서열 기반 검증 알고리즘을 회피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TM 스코어는 와일드 타입과 AI에 의해 만들어진 합성 상동체의 예측 구조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냅니다. 1.0에 가까울수록 구조가 거의 같다는 의미이며 많은 상동체들이 0.8에서 1.0의 높은 값을 보여 AI에 의해 서열은 바뀌었지만 독소 기능의 필수적인 입체 구조는 성공적으로 유지된 상태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구조 신뢰도의 변화는 중앙을 중심으로 퍼져 있으며 이는 생성된 단백질 구조의 신뢰도가 대부분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일부만 더 높거나 낮게 예측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 생물 보안 스크리닝 소프트웨어에 입력된 DNA 서열이 위험으로 표식되는지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취약점을 평가하고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기 위한 패치를 개발해 적용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선된 검증 시스템은 이전보다 향상된 독소 유전 서열의 검증과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4개의 스크리닝 도구를 대상으로 합성 상동체들을 스크리닝한 결과를 패치 적용 전후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각 그래프에 점으로 찍힌 데이터들은 각각 하나의 합성 상동체들을 나타내며 오른쪽 상단으로 갈수록 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특히 빨간색은 BSS가 위험하다고 인식한 서열이며 파란색은 BSS가 탐지에 실패한 서열에 해당합니다. 가장 왼쪽 세로줄에 위치한 그래프들은 패치가 이루어지기 전이며 대부분 파란색으로 검출에 실패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차례 패치를 통해 놓쳤던 서열들이 위험군으로 검출이 가능했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완전한 검증이 가능하나 위험도가 낮을수록 파란색으로 남아있는 검출 실패 상동체들이 다수 보입니다. 이 패치 작업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연구 이후 1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발표된 것은 일반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소 보완이 완료되었기 때문일 듯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양면성을 갖기에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유용함과 위험함을 보입니다. 인류는 오랜 역사를 통해 이 과정을 계속해서 경험해왔고 AI 시대가 펼쳐진 이제는 새로운 관리와 규약이 필요해졌습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유전자 기술 등 최근 급격히 발전하는 모든 분야들에 대해서는 편리함보다 더 높은 위험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AI를 이용해 단백질 구조 예측이나 설계가 가능했던 것처럼 자연계에 알려져 있는 리신이나 보툴리눔 등의 초위험성 단백질 독소의 유사체 설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역번역한 암호화된 유전 정보는 기존의 DNA 합성 서비스 회사의 의뢰가 가능하였으며 회사들이 보유한 위험성 스크리닝 시스템은 대부분 AI가 만든 정보를 놓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부터 이 취약점을 파악하고 계속된 패치로 AI가 제안하는 유전 정보 기반 생화학 무기 설계 경로를 봉쇄 중에 있습니다. 편리한 도구의 탄생은 그만큼 큰 위험성도 의미하는 만큼 앞으로는 더 창의적인 경계도 필요하겠습니다.